네, 여러분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랜선 스터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본 이론 13주차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행정소송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기관이 대리경계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했다. 그러면 피대리 행정청 본인이 피고가 돼야겠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처분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부작위 소송 제기할 때는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는 게 맞죠. 자, 약제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중 약제 상한금액 임하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러면 정답이 나왔죠.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어요. 그러면 설령 그에 기초한 공장 허가 처분이 잔존하는 경우라면 인근 주민은 요 건축 허가 처분도 취소해서 정말 확실히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 막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2번 팔레트도 옳은 것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자, 성소수법 35조 무효확인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며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직접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자, 3. 수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경업자의 원고 적격이 있다. 정답 3번이네요. 자, 4번 개발 제한 구역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원고 적격이 없죠. 제가 무슨 소송이라 그랬어요? 심술 소송. 자, 3번 원고 적격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기존 고속형 시외 버스 이건 강학상 특허죠.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된다. 자,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원고 적격 있죠. 이 사람이 다퉈야지. 그리고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제가 그거 판사님이 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정인원 초하여 이제 회원 모집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너무 불이익하거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정답 4번이겠네요. 자, 수녀원 D 재단 법인인 수녀원 D예요. 수녀원 법인이야. 그러면 일단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무효확인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소속 수녀들의 침해를 이유로 법인이 나서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판례에 연결된 게 법인은 환경권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판시도 있었죠. 자, 4번 협의의 소익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했어요. 처분이 집행 종료되었고 실효되었으므로 통지 처분 다툴 법령상 이익은 여전히 인정이 되죠. 정답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입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소송 승소하면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초법률상 슈퍼법률상 이익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2번 가중 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 정지 처분 받은 후 제재 처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포인트 이거요.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마라. 자, 공정 등록이 취소되는 공장 시설물 철거되었고 복구할 수 없는 상태, 원상 회복 불가능하죠. 그런데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혜택이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공장 등록을 회복시켜야 지금 내가 있는 지방에 공장 등록한 게 이전 등록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세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 인정된다. 그리고 지방의원 제명을 취소 소송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 중간 임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제소기간 제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다. 요렇게 하면은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렇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냥 소송 제기할 때는 제소 기간 제한 받지 않아요. 근데 취소 소송 제소 기간 제한 규정을 준용하긴 하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 쓰냐? 심판 거쳤다 소송 제기할 때 그때만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제소 기간 불변 기간이므로 소송행위 보완 허용됩니다. 불변 기간에 소송행위 추한이 허용된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합니다. 소송 요건이니까. 그리고 4번 심판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맞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다라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6번 소송과 피고 연결이 옳은 것에서 대통령의 검사 임용 처분,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할 때는 소속 장관이니까 검찰청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내부 위임 나왔죠. 그러면은 차관이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명의는 장관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차관 틀렸고, 자, 헌재 소장이 소속 직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을 피고로 한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그냥 권한 위임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대외적 권한자고요.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 심판 필요적 전치주의죠. 적용된 사안에서 심판 청구해야 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제기 없이가 요게 종련후린이죠. 종련후린. 그리고 재결 없이 요게 유급유유. 명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면 되겠죠. 종련 급, 린 나오죠? 정답은 넷과 다른 하나 요겁니다. 자, 소종류 변경 옳은 것은 까다로운 문제죠. 소종류의 변경은 직권으로는 안 됩니다. 신청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사실심이기 때문에 소종류 변경 가능하고요. 당소에서 항소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췄다. 그럼 면지처분 취소소송. 요건 취소소송이죠.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소송. 요게 뭘 것 같아요? 요게 당사자 소송입니다.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9번 가구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효등 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 효력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원칙 맞고,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근데 사건 자체에 의해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하다. 이건 100% 각하다. 그러면 집행정지를 받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 이제 신청, 직권 행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유흥업소, 룸사롱, 시설비, 인테리어비 5천만 원, 뭐 이 정도는 이제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처분의 불가증력 발생하였고 그 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그러면 불가증력이 이미 발생해 버렸으니까 취소소송 제소기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래서 기산한다. 틀렸어요. 자, 그리고 내부임했는데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바랬죠.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소송은 처분 명의자가 되는 거고요. 자, 건축법 소격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얘기하여 건축공사가 이제 완료되어 버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협의의 소익이 없다. 원상회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협의의 소익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된다. 소송 요건은 1심, 2심, 3심 다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3심에서 비로소 그게 문제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고 법원이 조사해 봤을 때 결여됐다라고 하면 각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랜선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 시간이 이제 요 기본 강의 복습 테스트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이제 라이브 강의가 또 새로 열리니까 거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